광주광역시에 6.25 남침에 앞장섰던 정일성 역사공원이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얼마 전에 정부 공개 청구로 받은 문서입니다. 원래는 12월 31일까지가 역사공원을 완공해야 되는 시기였는데 그거를 지나버렸죠. 많은 분들, 애국심 있는 동의민들께서 막으셔서 공사가 지연됐었습니다. 그랬더니 광주광역시에서 공사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국민 몰래 도시계획시설 정일성 역사공원 사업 실시계획 검토 보고서를 회의를 했고 검토 보고서를 만들어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한 것입니다. 이 실시계획 검토 보고를 보면 준공 예정일이었던 이 날짜도 잘못 적었네요 이거 2023년 12월 31일이었을 텐데 2022년이라고 잘못 적어놨네요. 어쨌든 준공 예정일 도가로 인해서 효력이 상실되어 새로이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신청함. 그래서 언제까지 완공을 하겠다라고 했냐면 내년 7월 31일까지 완공하겠대요.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이 내년 7월 31일까지 정일성 역사공원 사업을 완성하겠답니다. 이렇게 국가보훈부에서 중단하라고 시정명령 내렸는데 불구하고 불복하고 본인이 끝까지 추진하겠답니다. 내년 여름에 완공하겠답니다. 지방자치제의 문제점이 이겁니다. 똑바로 된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렇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조차 없는 뿌리가 종북인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견제할 수 있는 것입니까? 중앙정부가 그나마 견제를 했지 않습니까? 국가보훈부가 정일성은 6.25 남침에 같은 공범 남침을 했던 침략자이니 정일성에 관한 사업 중단해라 라고 시정 명령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강기정이 뭐라고 했죠? 한번 들어보세요. 강기정이 국가보훈부가 이렇게 나오니까 어떤 입장을 국민 여러분들께 어떻게 입장 표명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한 20초 분량이니까 2번 정도 연달아 듣겠습니다. 짧아서 2번 연달아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강기정이 뭐라고 했는지.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 정부도 광주 시민도 역사 정립이 끝난 정률성 선생에 대한 논쟁으로 더 이상 국론을 분열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보훈단체와 보수단체를 부추겨 광주를 다시 이념의 잣대로 고립화시키려는 행위를 중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 정부도 광주 시민도 역사 정립이 끝난 정률성 선생에 대한 논쟁으로 더 이상 국론을 분열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보훈단체와 보수단체를 부추겨 광주를 다시 이념의 잣대로 고립화시키려는 행위를 중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념을, 지금 광주광역시를 누가 이념을 가지고 고립시키고 있습니까? 누굽니까? 강기정 시장 아닙니까?
왜 본인이 종북주의자, 공산주의도 괜찮다라는 그 이념을 왜 광주 국민에게 왜 강요합니까? 자유를 사랑하는 광주광역시의 국민분들은 건전한 안보관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건전한 국가 정체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정일성 역사공원 강력히 반대합니다. 왜 반대한다는데 본인만 정일성을 존경해서 6.25 남침에 동조했던 그 침략자를 나팔수를 좋아해서 왜 본인 한 사람의 김성수처럼 본인 한 사람의 현대사 역사관이 가장 옳은 것인 마냥 서울의 봄을 만들었던 김성수처럼 광주광역시 국민들을 강기정 한 사람이 모두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일성 역사공원으로. 여러분, 이거 매우 잘못됐죠? 여러분, 지금 그래서 이번에 신문구 3차 민원 답변이 왔어요. 답변이 왔습니다. 정일성 역사공원 반대 신문구 민원을 지금 넣고 있잖아요. 답변이 기가 찹니다. 이제 뭐 하다가 이제 뭐라고 답변이 왔는지 아세요, 여러분? 누구신지는 모르겠는데. 예. 정일성 역사공원 3차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예. 네, 잠시만. 오늘 제가 비가 온다고 해서 제가 지금 그걸 출력은 못 하는데 어떤 답변이었냐면요. 이제는요 하다가 전 세계가 냉전 시대가 끝났대요. 그래서 이제 공산국가도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그 공산국가 이제 냉전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산국가라고 해서 그거를 뭐 피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 정일성 생가는 그래서 개방을 해야 된다. 제가 정일성 생가 철거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일성 생가는 냉전 시대가 종식된 만큼 개방을 해야 되며 있어도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하고 또 역사공원, 정일성 역사공원에 아마 이름만 뺄 것 같아요. 정일성 생가 옆에다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내용은 다 정일성 역사공원처럼 만든 다음에 이름만 정일성만 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줬어요. 여러분, 겉만 바꾸고 안에 내용 똑같으면 그거 더 국민들 속이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잘못됐죠? 정일성 생가 반드시 철거돼야 되고요. 정일성 역사공원 자체의 주제가 새롭게 바뀌어야 됩니다. 새롭게 다시 논의돼서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4차 민원 다시 보냈습니다. 정일성 역사공원 담당자에게 4차 민원을 보냈고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 국가안보를 무너뜨리는 정일성 생가는 즉시 철거돼야 하며 정일성 역사공원은 검토가 아닌 즉시 중단하고 공원 조성 계획을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세계가 냉전이 종식되었다고 해서 대한민국도 그러하다는 판단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며 실제 2014년 300페이지가 넘는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문은 한반도는 아직 냉전 중인 나라임을 분명히 한 바탕에서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 삶을 규정함으로써 북한은 단지 미수국 지구일 뿐 대한민국의 주권에 미치는 영역임을 천명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궁극적으로 타도 혹은 대체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이념적 대립적 상황과 북한의 대남 적화 통일 노선이 본질적으로 변경된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제가 다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더 내용이 밑에 있는데 그거는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중요하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금 강기정 광주광역시 시장은 법으로 강력하게 압박하지 않으면 이거 중단 안 할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외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국민 여러분들의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직접 법의 이름으로 강기정 광주광역시 시장을 처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국민감사 청구와 헌법 소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감사 청구는 300명 이상의 서명, 동참이 필요합니다. 기본 요건이 300명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감사 청구는 광주광역시에 사시는 국민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 청구는 광주광역시에 사시는 정일성 역사공원 반대를 하시는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헌법소원은 어느 곳에 살든지 하시면 됩니다.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위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에 동참하실 분들은 따로 제가 이제 링크를 올릴 거예요. 우리 대표님들의 채널에 이것을 동참을 호소하는 링크를 걸어 놓을 예정입니다. 그때 여러분들께서 행동하는 양심을 보여주시고, 진짜 대한민국의 국민의 힘이, 진짜 가짜 말고요, 진짜 국민의, 애국심 있는 국민의 위력이 무엇인지 이 동참으로 보여주십시오. 광주광역시 강기정 시장의 이 반역적인 행정, 정일성 역사공원 반대를 위한 국민감사 청구, 헌법 소원에 동참해 주실 분들은 우리 우파 유튜브 대표님들의 채널에 이제 올릴 그 링크에 참여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제 더욱더 강력하게 움직여서 진짜로 정일성 역사공원 막아냅시다!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정일성 역사공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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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당연한 건데, 여러분, 6.25 침략가 정일성 음악가의 역사공원, 기념관, 도로명, 정일성 로, 정일성 음악제, 정일성 동요대회, 이게 웬 말입니까? 공무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런 행위가요, 정일성을 추앙하고 존경하라는 뜻으로 하는 게 아니래요. 그냥 하는 거래요. 그 사업 자체가 정일성을 존경하는 거고 정일성을 추앙하는 행위 아닙니까? 무슨 국민을 어떤 수준으로 보는 겁니까 도대체? 눈 가리고 아웅입니까? 공무원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정일성 음악제인데 정일성을 기념하는 게 아니다? 네?
그게 딸기 주스인데 딸기 넣은 거 아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딸기 주스인데 딸기 안 넣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쁜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정일성 동요대회는 거의 98% 중단된 거죠. 왜냐하면 2%는 MBC의 뒤통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감시를 할 예정이고, 지금 광주광역시 남구에 저도 몰랐었는데요. 광주광역시 남구에 한옥 2억 2천만 원으로 매입을 해서 전시관 1억 6천7백만 원을 들여서 정일성 정시관을 기획하고 있었어요. 기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지 물어보는 신문고를 넣었어요. 본 민원인은 아래의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8월 중 기사였기에 전 국민이 정일성 음악가가 공산주의 음악가이자 항미 원조 공산주의 선정 선동가임을 알게 된 이때 당연히 백지화 되었을 거라 생각하지만 혹시나 하여 신문고를 통하여 확실히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성실껏 답변 바랍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뭐라고 왔냐? 답변. 기하께서 국민신고로 신청하신 민원사항은 광주광역시 남구의 정일성 정시관 조성계획 여부에 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정일성 정시관 조성 사업은 추진 계획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전 참고 바랍니다. 박수! 네, 이거는 아예 안 하겠답니다. 그래서 담당 주무관하고 통화했고요. 다른 아이템들 많대요. 굳이 정일성 전시관 안에도 다른 문화사업을 할 아이템이 있다고 합니다. 네, 아주 대환영입니다. 주무관님, 절대로 꿈에도 정일성 관련돼서 문화사업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못을 박아놨어요. 그래도 광주광역시 남구는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올바른 여론 덕분이에요. 눈치 보잖아요. 네? 지금 정일성 전시관으로 기획된 거 다 무산됐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는 이제 안 하겠다라는 확답을 준 겁니다. 이 신문고의 답변은 공문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바꿀 수가 없어요, 공무원들은. 광주 MBC는 바꿀 수 있어요. 사기업이라서. 근데 공공기관에서 이 신문고 답변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답변을 주긴 합니다. 공무원들이 확실한 건 대답을 안 줘요, 절대. 애매모호한 거는 답변을 안 주는데 이렇게 답변을 줬다는 것은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네, 광주광역시 남구는 이제 과제가 하나 남았죠? 정일성로 도로면 변경 2024년도에는 반드시 올바르게 이뤄내야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자, 여러분 또 기쁜 소식 하나 있었죠.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드디어 독립운동가 1월에 독립운동가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박수! 국가보훈부가 보훈처에서 보훈부가 되더니 그래도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데 좌빨들이 부들부들 좌빨들이 어떻게 이승만 대통령님이 독립운동가네요. 어떻게 이승만 대통령님이 독립운동가냐라며 엄청나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좌빨들이. 아니, 이승만 대통령님이 독립운동가가 아니면 누가 진정한 독립운동가입니까? 독립운동하다가 공산주의자로 변절한 자들, 오히려 대한민국 건설을 파괴한 자들이에요. 6.25 침략자들이에요.
이 논쟁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잘못됐느냐? 1948년 8월 15일 광복절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1948년 8월 15일 광복절 어떤 의미입니까? 1948년 8월 15일의 광복절 어떤 의미입니까? 대한민국의 건국절입니다. 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된 해방일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복절이. 국민 여러분, 우리 미래 세대 어린이들에게도 이 두 가지 의미를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반쪽짜리 광복절을 지내는 분들이 맨날 반일 선동만 해요. 반일. 광복절의 의미를 한 가지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제가 존칭 썼습니다. 분들이라고. 해방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애국심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북한도 똑같이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일제로부터 해방을 똑같이 맞이했는데 왜 지금 대한민국하고 이렇게 다를까요? 아직도 왜 일제시대보다 더 못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왜 더 굶어 죽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무슨 북한이 지금 굶어 죽네요. 무슨 북한이 무슨 굶어 죽냐고 탈북하신 분들 얘기 좀 들어보세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북한이 진짜로. 저 북대지만 계속 살찌우고 있는 곳이 북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력 중에 하나가 광복절의 두 가지 의미를 알리셔야 됩니다. 저렇게 반일 선동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1948년 8월 15일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대한민국이 선 것에 대한 감사함을 모릅니다. 대한민국 건국 자체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반쪽짜리 광복절만 세뇌시키고 있어요. 그런 자들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님의 업적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얼마나 선구자의 역할을 하셨는지 이 증거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전에 우리 종창 아재님께서 이제 5월의 정신을 헌법에 넣으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토론회 자료를 주신 게 있어요. 그 토론회에서 다른 나라의 그럼 헌법 전문은 어떨까? 그것을 소개시켜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북한도 형식은 갖추고 있잖아요. 자기들도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인데 인민민주주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들도 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헌법은 어떨까? 뛰어나시고 훌륭하신 이승만 대통령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대한민국의 헌법과 저 북대지들이 만들어 놓은 헌법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야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님의 이 업적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되겠죠. 얼마나 다른지 한번 중간 부분을 생략을 하고 중요한 부분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전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국가 건설 사상과 업적이 구현된 주체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 사상을 창지하시고 그
기치 밑에 항해 혁명 투쟁을 조직 영도하시어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마련하시고 조국 광복의 역사적 위협을 이룩하시었으며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분야에서 자주독립 국가 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닦은 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주체적인 혁명 노선을 내놓으시고 여러 단계의 사회혁명과 건설 사업을 현명하게 영도하시어 공화국을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나라로 자주, 자립, 자유의 사회주의 국가로 강화 발전시키시었다. 중략,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위협을 받들어 우리 공화국을 김일성 동지의 국가로 강화 발전시키시고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 세우신 절세의 애국자 사회주의 조선의 수호자이시다. 중략,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 사상과 국가건설 업적을 법화한 김일성 김정일 헌법이다. 이게 북한의 헌법 전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구역질 나죠? 이런 나라에 살 뻔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님 안 계셨으면 이런 나라에 살 뻔했어요. 네? 이걸 추종하는 자가 누구예요? 보내주세요. 광주광역시 강기정은 이 헌법 전문대로 살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맞아요. 보내버려야 돼. 그냥 가세요. 대한민국 괴롭히지 말고 북한 가세요. 그냥 주체사상 추종하는 강기정 시장. 소위 북한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아니다. 오로지 김일성, 김정일만을 찬양한다. 사이비 종교 그 이상이다. 분량이 A4 종지 그 종이 한 2장 분량이 북한의 헌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차이를 알고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님을